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마 천마 지대공 유도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야전에서 대한민국의 방공을 책임지는 KSM 천마 지대공 유도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 10월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였던 아웅산의 묘소 참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도 참석 예정이었던 행사였는데요. 하지만 미얀마의 위인을 기리는 이 행사는 곧 피바람이 부는 참사 현장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얀마 묘소를 방문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둔 테러리스트들이 묘소 천장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행사 시작을 2분 남긴 10시 28분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이들은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묘소 내부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2명을 제외하고 천장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사망하는 대참극이 발생하죠. 그래도 나름 다행이었던 부분은 차량 정체로 대통령이 30분 정도 늦는 상황이었으며 28분에 흘렀던 애국가는 식전 예행 연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28분에 애국가가 들리자 대통령이 왔다고 판단하고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소행이었던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직접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이죠. 이 사건으로 시급한 대통령은 프로젝트 하나를 승인하는데요. 바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에 들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지상군이 상대할 적은 지상을 넘어 하늘에도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나 공격기, 헬기 등의 군용 항공기로 지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지상군이 이들 역시 견제해야 하죠. 과거 항공기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차 세계대전에선 날개도 캔버스 천으로 만들고 속도도 아주 느렸기 때문에 지상군의 대응도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지상에서 전차는 무슨 장갑차만 마주쳐도 앞이 깜깜한데 엄청난 장갑의 속도도 엄청 빠른 군용기는 지상군에겐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죠. 일례로 A-10 썬더볼트는 탱크 뚜껑 따개, AH-64 아파치는 전차 킬러로 불릴 만큼 항공전력이 발전하며 웬만한 무기로는 항공전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지상군이 항공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 무기체계를 개발했는데요. 프랑스의 크로탈,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인 롤랜드, 스위스와 캐나다의 합작인 에이다츠, 러시아의 퉁구스카 M1과 판치르 S1, 미국의 어벤저 등 강대국들은 모두 각자의 방공무기를 개발해 자국의 방공 능력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공 무기체계를 도입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주할 북한의 항공력은 그리 높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무기체계보단 전차를 하나 더 개발하는 것이 이득인 시절이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우리나라 안보가 크게 위협되었는데요. 이때 전방위적인 안보를 살펴보며 대공방어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방공 무기로 M16 하프트랙 대공장갑차를 사용했는데 이는 M2 반궤도 장갑차에 12.7mm M2 기관총을 내정 장착한 형태입니다. 이후 M167 20mm 견인 발칸포도 대공무기로 운용했으며 또 M167 발칸포를 K200 장갑차에 탑재해 자주 발칸포 형태로 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K263A1 대공장갑차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북한의 항공전력이 강력하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론 너무 부족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미 적어도 비행 능력을 갖추며 그 뒤로도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운 대공무기를 개발해 대응책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고도 5km, 사거리 10km의 적기를 타격하는 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서 하드웨어는 국산으로 개발하되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선정된 해외 업체는 프랑스 기업 탈레스의 전신인 톰슨 CSF입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참여해 개발을 진행했으며 10년이 지나 우리나라 최초의 방공 유도 무기 KSM 천마가 등장합니다. 여러 테스트를 거쳐 1999년에 실전 배치되죠. 천마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7.1m, 중량은 26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3명,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주행거리는 500km입니다. 무장으로는 8발의 천마 미사일을 탑재하며 고도 5km에 사거리 9km, 최고 속도는 마하 2.6에 달합니다. 엔진 출력은 520마력이죠. 천마는 첫 국산 방공 유도무기로 개발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적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면 적을 추적해서 격추하는 무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방공 미사일이죠.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마는 우리나라 보병 수송용 장갑차 K200을 차체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내부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 시속 60km, 최대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고도 100km를 더 갈 수 있는 정도이죠. 궤도형 차량이라 산악이 많은 한반도에서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을 추적하는 무기이다 보니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마는 펄스 도플러 방식의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는 분당 40회 회전하며 360도 전방위, 고도 5km, 사거리 20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 레이더가 물체를 탐지하면 다음으로 추적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16km 이내로 들어오면 추적이 가능하며 추적 중 건물이나 산 등의 장애물을 가려 목표물이 사라져도 이동 방향을 예측해 추적하는 기능도 있죠. 이제 천마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도록 목표로 유도하는데요. 유도는 미사일과 목표물이 일직선상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으로 장거리의 목표물을 맞추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천마의 사거리 정도에선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단점도 있는데 천마 한 대로는 하나의 목표물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직후엔 추적 레이더로부터 곧바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데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0.3에서 2.5초 동안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추적 레이더의 정보를 받을 때까지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적외선 측각기를 탑재했습니다. 또 해가 떠있는 낮에만 쓸 수 있지만 표적 주변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했죠. 다음은 천마의 터렛과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터렛으로는 360도 회전 가능한 회전 터렛을 갖추고 있으며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미사일은 최대 9km까지 날아가 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앞에 미사일 조종 장치가 있으며 그 뒤로 미사일의 탄두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레이더가 추적해주는 정보를 받기 위한 지령 수신기가 붙어있죠. 미사일은 레이더의 신호를 받아 목표로 날아가는데 탄두가 근접 신관으로 되어 있어 표적에 가까워지면 터집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파편으로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앞선 설명을 바탕으로 천마의 전체적인 공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마의 표적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우리의 하늘을 위협하는 적기를 찾아냅니다. 적기가 탐지 유효거리인 20km로 들어오면 추적 레이더가 표적을 쫓는데요. 천마와 적기의 거리가 16km가 되었을 때 추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1.4km까지는 적외선 측각기로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목표로 날아가던 미사일은 이후 추적 레이더의 유도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추적 레이더는 미사일과 표적이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표적이 근접한 미사일의 탄두는 근접 신관을 이용해 근처에서 터지고 우리 영공을 위협하던 적기는 마침내 파편에 맞아 파괴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적을 공격하는 천마는 실사격 명중률 100%라는 경이로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천마가 실전에 배치되고 처음으로 대중의 실사격이 공개된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을 정도이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첫 방공미사일이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천마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천마의 프로그램이 1980년대나 사용되던 도스라는 사실인데요. 1999년에 개발 완료된 천마를 20년이나 쓰고 있었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도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는 20년간 성능 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이후 창 정비를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마의 단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등은 나날이 발전해가지만 천마의 탐색 범위는 20km, 공격 가능 거리는 그 절반도 채 안 되는 9km입니다. 이렇게 짧은 사거리로는 적기를 잡기는커녕 우리 군도 무사하기 힘들어지죠. 천마가 아무리 좋은 명중률을 자랑해도 적보다 도태되어선 안 됩니다. 천마의 뒤를 이을 방공무기가 언제쯤 등장할진 모르지만 보다 강력한 녀석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의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마는 1999년부터 배치되어 총 100대 정도가 생산되었는데요. 특이하게 실전에 배치되기 전인 1995년부터 포대 단위로 물량을 제작해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에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정식으로 도입되어 야전으로 흩어졌죠. 우리나라가 천마의 개발부터 도입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지 또 천마 개발 단계부터 우리 군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천마의 대당 가격은 약 150억 원으로 다른 나라의 대공 유도 무기에 비해 100억 정도 저렴한 가격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적기를 확실하게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는 KSM 천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